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결 종목인 베리스모의 브라이언 킴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가 오해 나왔죠. 4세대 면역 항암제로 난공불락, 고형암 정조준하고 있다. 이 키르카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결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기사가 이제 계속 이제 5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노베이션의 100% 이제 자회사로 들어와 있는 베리스모죠. 4세대 면역항암제. 보통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하면 면역관문 억제제를 대부분 이야기하면 뭐 키트루다라든지 옵티브라든지 티센트릭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면역항암제는 반응률이 한 30% 정도에만 반응하고 70% 정도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면역항암제와 뭐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면역항암제끼리 표적항암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반응률을 높이는 거고, 지금 항암제에서는 이제 뭐 시장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시장입니다. 면역항암제가. 그리고 이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앞에 차세대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일종이 이제 카티죠. 세포치료제라고 하기도 하고, 1세대 카티는 이제 FDA 허가를 받지 못했고 대부분 이제 킴리아부터 이제 2세대 카티고, 2세대 카티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혈액암 쪽에서 고형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R&D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로 기존 카티 치료제로, 이제 기존 카티 치료제는 다 혈액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고형암 쪽으로 빅파마가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자국 쪽에서는 이 고형암 카티 관련되는 신약 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는 이제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임상의 결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되기 때문에 2, 3년 정도 되면 카티 시장의 성장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장기 투자는 상당히 살펴봐야 돼요. 국내에서는 이 앱클론이라든지 크루셀 관련되는 부분, 크루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는 또 중요한 구간들이고요. HLB 이노베이션은 HLB 쪽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형암이 전체 혈액암 대비해서 고형암이 거의 한 8이고 혈액암이 한 2 정도 되니까, 고형암 쪽에서 막 카티가 된다면 카티의 이 반응률이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한 30% 했으면 카티는 한 60% 70%거든요. 완치율도 혈액암에서 있기 때문에 ADC의 그 히트 이상으로 카티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카티는 암세포가 없는 곳에서도 T세포가 계속 온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고 카티라고 하는 게 T세포에다가 카라고 하는 안테나 같은 걸 단 거거든요. 유전 조작을 해가지고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아가서 작용을 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싱글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카티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성의 면에서 탈진 현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암을 공격해야 되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빨리 지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딱 켜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켜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T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의 발생도 있고요. 그래서 메리스모는 본래 이제 이 개발진들이 카티 개발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를 다시 설계해서 그 설립한 회사가 베리스모거든요. 베리스모 이노베이션의 이제 IR 자료 보면 이 펜실베니아 대학이 이제 노바티스의 킴리아의 원제 개발진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밀런이 카티 세포의 어떤 이 지속적인 성향, 면역관문 억제도 지속성을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하고, 표적항암제도 효과는 좋습니다만 이 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성을 내는 것이 모든 항암제에 있어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 자체를 바꿨다. 전통적인 이제 카 같은 경우에는 요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인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 가서 이제 붙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제 밑에 여기는 이제 세포막을 관통하는 부분들이죠. 세포막 밖에 T세포 밖에 이제 있는 부분이고 요 안쪽이 이제 T세포의 어떤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는 다 일종의 다 안테나 같은 스위치 같은 뭐 그런 형태가 근데 여기는 이제 싱글 체인으로 돼 있죠. 이렇게 싱글 체인으로 돼 있는 형태고 이게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듀얼 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듀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로 돼 있고 여기는 두 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르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카의 어떤 구조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에서도 조금 뭐 키르 2DS를 쓴다든지 DAP 1, 2를 쓴다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키르카를 개발하고 있다. 암세포와 결합하지 않았을 때 T세포가 자동으로 휴식 상태. 그러니까 온오프 라인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건접했을 때 켜지고, 평상시에 그냥, 암세포의 어떤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오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인 부분에도 길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있을 때만 온될 수 있는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커지고, 없을 때는 꺼지는 구조로 설계를 한 게 이 듀얼 체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혈액암을 적응적으로만 상용화했는데 고용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 카티는 한 번만 투여를 합니다. 약도 고가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카티가 나왔을 때 한 번만 하고 했는데 이게 실상 이제 상용화 이후에 해보니까 재발률 자체가 거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티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제 투약하기 때문에 재발이 하면 치료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카티 치료의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키르카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발의 원인, 재발이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재발한다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T세포가 지속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되는 거죠. 혈액암 쪽에서 대부분 타켓이 CD19를 표적으로 하는데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연내에 임상 1상에 이제 진입할 어떤 계정인데 이 T세포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해서 그 적응증을 확장하는 어떤 임상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카티의 고용암 적용증에도 도전한다는 말은 이거는 좀 아닙니다. 지금 고용암 쪽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베리스모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단계가 초기 단계고요. 빅파마나 다른 쪽은 여기도 좀 빠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기보다는 고용암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팩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서는 고용암으로 카티에서 허가 승인까지 지금 일단 제출한 상태거든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세계 최초로 여기는 조금 이제 팩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암에서도 카티의 지속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는 점을 결국 키르카를 통해서 작용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이제 임상 디자인을 하면서 약물의 기전도 뭐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다시 전일 대비 절반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공매도 비중도 어제하고 거래량은 똑같았습니다만 거래량이 줄면서 비중은 다시 두 자리로 올라와 버렸고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았을 때가 한 거의 800만 주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70만 주 정도 들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래도 이제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는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800만 주대에서 현물 매수로
한 70여만 주 정도 줄어 있는 상태로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순보유 잔고 수량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대차 거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체결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조금 이제 누르려고 하는 어떤 수급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좀 더 이제 커버링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 증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 종목의 제약 같은 경우에도 HL과 거의 동일하게 강보합세 어느 정도 갭업 음봉으로 나와서, 여기는 월요일 날에 시가가 17,330원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밑꼬리를 좀 내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5일선 부근에서 플랫형으로 거래를 줄여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부근에 살짝 좀 내려오는 흐름으로 흐름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일선 부근에서 거래는 크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참고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지금 카티 관련주들의 국내에서는 가장 센 게 지금 큐르셀하고 앱클론이거든요. 큐르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최저점 18,0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1월 달에 58,000원, 그 6만원 부분까지 갔으니까 뭐 100%에서 200% 사이 정도의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클론이 있습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한 7,000원 언더에서 지금 6만원 부근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카티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에서는 뭐 큐로셀, 앱클론 앞에 간자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자, 이노베이션은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 7,000원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1,400원이면 거의 이제 바닥권 가격, 작년에 3월 달에도 좋고 작년 하반기에도 좋고 바닥권 가격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밑단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 몇천 원대가 아니라 뭐 만원, 1, 2만원 요런 흐름들을 과거에 이제 향후에 볼 수가 있겠죠. HLB로 이제 과거로 조금 한번 참고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긴 흐름에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의 개발 과정을 같이 조금 한번 참고로 좀 살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과거에는 LSKB인데 컨설팅 회사였거든요.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주가 측면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2008년도에 이제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을 라이센스 인을 해가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이제 전임상을 합니다. 전임상. 이때 이제 전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개발을 막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사람한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임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연봉을 보니까 좀 잘 안 나오는데, 좀 길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해서 과거 자료를 보면, 월봉을 해도 잘 안 나오나요? 차트 이름이 주봉을 해가지고 제가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HLB 주가가 이래요. 그래서 2012년도 이제 임상을 이제 들어갑니다. 요때 이제 임상을 들어가거든요. 이 당시 1,000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수준 주가로 하더라도 굉장히 싼 가격이었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HLB가 엘레바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삼각합병으로 지분을 다 가져가고, 그 당시 뭐 HLB가 뭐 어느 정도 갖고 있고 HL생명과학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요때 이제 주가가 확 올라가요. 저점에서 보면 한 10배 이상 올라가고, 2017년도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 막 이야기하면서 2018년도 전까지 주가가 또 뭐 6만 원대까지 막 올라가면서, 그 뒤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가남은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가남으로 이제 올라가서 뭐 이런 흐름인데요. 그래서 장기 흐름에서는 초기 위암으로 이제 임상 진행할 때부터 HLB로 와서
저점 대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남으로 2019년도에 이제 허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당시도 뭐 만원권 밑에서 2024년 작년도에 또 굉장히 좀 급등했다가 다시 고점 대비 70% 빠져서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이런 바이오 투자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결과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흐름에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제 HLB가 올라가게 되면 계열 종목들도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뭐 상반기 내에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뭐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